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부천시에 좀 재밌는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정말 재밌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건물이거든요. 토지 면적이 74평이에요. 이 토지가 74평이고, 건물이 이게 600 몇 제곱미터니까 200평 정도 돼요. 건물 면적은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5층짜리 건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매각이 제외죠. 여기 토지만 지금 제가 74평 토지만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법정지상권이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낙찰 후에 제가 낙찰 받고 경매사령관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 청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청구로 들어가는데 건물이 새 거잖아요. 철거하기 좀 아깝죠. 자,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은 뭐 철거할 필요 없이 한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이런 것들 해결 방법까지 나중에 이제 건물도 같이 경매로 나오겠죠. 그죠? 임차인이 경매를 듣던 뭐 제가 경매를 듣던 누군가는 경매를 넣어서 결국에는 토지는 이제 경매사령권 거고, 아이고, 경매사령 거고, 건물도 경매가 나오면 토지에는 지분이 없으니까 아주 싸게 누군가는 이 토지 주인인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든 아니면 제3자가 낙찰을 받든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돈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잠깐 집에 와서 한번 봤는데, 자, 시간이 좀 10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토지 가격은 11억 6,600이에요. 그러니까 11억 6천인데 10억 6천은 이제 책정됐거든요.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뭐 이제 임차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임차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고, 그죠? 여기도 다시 나왔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 그리고 이 이제 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예요. 가압류인데 가압류가 2019년 6월 19일 날 됐어요. 2019년 6월 19일. 근데 이 건물의 착공은 2019년 4월 19일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달이면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물과 지붕과 벽이 만들어질 수 있나? 어쨌든 요건 뭐 나중에 추후로 확인해 보면 되고요. 뭐 이제 시공한 사람들이 건축물 대장 떼보면 시공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뭐 작업 도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 가압류 설정 당시에 이 장 땡땡이라는 분이 소유주로 됐거든요.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때 소유권 보전은 2020년 12월에 돼 있어요. 2020년이면 자, 소유권 이전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토지가 19년, 그러니까 20년 6월 29일 날 하고요. 건물은 12월 22일 날 보전 등기를 했죠. 근데 이게 착공은 아까 2019년 4월 달에 됐다고 했죠. 4월 달에. 그런데 요때 이제 소유권 이전은 6월 달에 된 거잖아요. 2020년 6월 달에. 그죠? 그러면 자, 이 압류 설정 당시에 2019년 6월 19일 당시에 관점은 그거죠. 첫 번째. 여기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둥과 지붕과 벽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아까 그 좋은 건물,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좋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짜리 건물 임차인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상대로 해서 임차인들 퇴거 청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철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압박할 수 있는 건 많죠. 그럼 누군가는 다시 이 건물을 경매를 넣겠죠. 그러면 결국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 토지를 낙찰받은 분이 결국에는 이 건물도 같이 낙찰받겠죠. 이 정도 건물이면 제가 봤을 때는 부천에서 한 16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랬다 보니까, 자, 요건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이 가압류 당시에 이 건물이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었냐. 그거거든요. 저당권 그러니까 가압류 당시,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당시 뭐 건물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법정상 성립되니까, 그래도 이보다 좋은 투자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 이상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은 토지만 매각이니까 법정이상권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한 번쯤은 유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정이상권이
반반이에요. 저도 아직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자, 그럼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 보니까 재밌어요. 일단 아이고 일단 유반 건축물입니다. 유반 건축물인데 유반 사항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위반 사항이 5층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1층 일부를 좀 이렇게 좀 축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고 그다음에 5층 단독주택인데 경량 철골조로 35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증축을 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위반으로 적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좀 좋은 메리트가 뭐냐면 자 1층 건축물 대장 볼게요. 자 1층은 제1종 근린시설로 나와 있죠. 83제곱미터. 그다음에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다중생활시설 7호예요. 7호. 7가구가 7세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다중생활시설이에요. 7호 7호. 그 다음에 좀 내려볼게요. 건축물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연결 안 시키고. 그 다음에 3층 4층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생활시설이에요. 이것도 7호 6호. 그럼 임차인을 2, 3, 4층만 해도 6, 3, 18 20개가 20호를 넣을 수가 있네요. 그죠? 20호를 넣을 수가 있고 5층은 단독주택 이제 한 가구. 근데 이걸 조금 이제 경량 철골조로 좀 증축을 했어요. 요건 때려 부숴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20호 정도 되는데 또 1층은 상가구.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에 30만 원씩 월세 나오면 30만 600만 원, 한 700만 원.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월세 한 70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월세 7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뭐 특별히 이 위반 사항은 제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위반 사항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위반 사항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612제곱미터거든요. 아, 연면적이네. 646. 그러니까 한 230평 정도 되나? 뭐 한 그 정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딱 볼 때 뭐가 좀 돈 냄새가 딱 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토지 가격이 11억 6천에 돼 있는데 한 번 유찰된다면 부천이 아마 30%인가? 그러면 뭐 8, 9억대 낙찰 받아서 이 건물도 나중에 누군가는 경매를 집어넣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지만 이 토지 낙찰자는 이 건물의 세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임차인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아무런 그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낙찰자하고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세입자들이 뭐 나한테 아니면 이 상가 주인이 나한테 뭐 차임 돌려달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든 안 되든 토지 낙찰자는 그죠? 토지 낙찰자인 저한테 이분들은 저한테 주장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건물 소유자가 저는 이제 이 건물 소유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만약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자,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건물 철교 청구 및 저는 이 세입자를 갖다가 명도하면 되겠죠. 그죠? 어떤 그죠? 퇴거 청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이상 성립한다면 이런 경우는 뭐 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감정가대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좋은 만약에 이제 뭐 치료 안 주면 경매 청구하면 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항상 이긴다. 그래서 요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뭐 요즘도 이런 게 나오나 이제 그런 싶을 정도로 돈 냄새가 팍 나는 거 있어요. 근데 단지 요걸 해결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2년, 3년은 걸리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왜 되냐면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건물도 제가 만약에 이게 건물이 지금 한 200평 넘으니까 최소한 건물 나중에 경매 나온다 하더라도 6억, 7억 이상은 경매 감정가가 되면 제가 뭐 한 2, 3억대 낙찰 받는다고 2억대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건물을 뭐 10억에 건물하고 토지 10억에 낙찰 받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근처에 제가 볼 때는 시세가 한 6억, 7억 정도 갈 거예요. 또 가니까 안 가나? 시세 조사를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세 조사 한번 해보고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한 2, 3년, 3, 4년 후에는 이런 물건들이 큰 돈이 될 것 같습니다.